당신한테 들을 이유 없습니다. 독고탁의 말이라면 콩으로 매주를 쏜다 해도 듣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했다. 자꾸 마음이 한 사람을 향했다. 지금껏 숨어있던 진실, 모른 척했던 천륜, 그리고 서로를 향한 용서와 분노. 드라마 너머의 저희 이야기를 보시면 아마 진짜 가족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지도 모릅니다. 지금 바로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강수의 선택에 함께해주세요. 독고탁은 오늘따라 시계 초침 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사무실 안은 조용했고 책상 위에 펼쳐진 장부는 아무 의미 없이 그대로였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전화를 걸기 전 뒷목을 한번 만지며 낮게 숨을 내쉬었다. 입꼬리는 올라가 있었지만 속은 끓어오르는 분노로 가득했다. 그 분노는 어딘가 향하는 듯했고 이젠 드디어 말할 차례였다. 그는 강수의 이름이 저장된 연락처를 꾹 눌렀다. 강수의 방, 창밖에선 흐린 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낡은 연습장이 펼쳐져 있었지만 펜은 멈춘 지 오래였다. 그때 휴대폰이 울릴 때 강수는 한참을 망설였다. 화면에 뜬 독고탁이라는 이름을 보고도 그는 쉽게 손을 뻗지 못했다. 그 목소리를 듣는다는 건 또다시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예감 때문이었다. 통화 버튼을 결국 눌렀다. 강수, 나 독고탁인데. 간단하고 짧은 호명. 하지만 그 목소리는 지나치게 가볍고 불순했다. 내 진짜 엄마가 누군지 알게 됐다. 솔깃하지 않나? 강수의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다.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눈동자는 아주 천천히 흔들렸다. 뒷목을 문질렀다. 하지만 목 뒤로 전해지는 온도는 차갑기만 했다. 당신한테 들을 이유 없어요. 말은 차분했지만 목소리 끝엔 날이 서 있었다. 당신 입에서 나오는 말은 듣고 싶지도 믿고 싶지도 않아요. 뚝! 통화 종료음이 방 안의 고요를 더 깊게 만들었다. 한동안 그는 그대로 앉아 있었다. 입술은 굳게 다물고 눈동자는 허공에 걸려 있었다. 거절했다. 잘한 일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어딘가엔 파문이 번지고 있었다. 내 진짜 엄마는 어디 있을까? 그 한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기 시작했다. 알고 싶지 않다고 말했지만 모르고 사는 것도 괴로운 일이란 걸. 강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한편 장미애는 텅 빈 집안을 천천히 걷고 있었다. 사방이 정적에 잠긴 집은 차갑기까지 했다. 그녀는 독고탁과의 어젯밤 대화를 머릿속에서 떨쳐낼 수 없었다. 그 목소리, 그 냉소적이고 기어드는 말투, 뼛속까지 파고들며 협박처럼 울렸다. 강수미애, 너희 둘 다 가만두지 않겠다. 장미애는 식은땀이 흘렀다. 그동안 수없이 들어왔던 그 남자의 말이었지만 이번만큼은 달랐다. 이건 그냥 협박이 아니라 실제로 무언가를 하겠다는 뜻이었다. 그녀는 두 팔을 감싸 안으며 거실벽에 기대 앉았다. 등 뒤로 차가운 벽지가 느껴졌고 손끝은 부르르 떨렸다. 나는 어떻게 돼도 괜찮아? 하지만 우리 강수만은 더 이상 상처받게 할 수 없어. 눈을 감으려 했지만 강수의 얼굴이 떠올랐다. 부끄럽고 미안해서 제대로 마주하지도 못했던 그 얼굴. 정말 오랫동안 아들이라는 단어조차 입에 올릴 수 없던 존재. 그리고 이제 그 아이에게 또 다른 고통을 주게 될지도 모른다니. 장미애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에 서서 빛바랜 커튼을 걷어보았다. 햇살은 선명하게 들어왔지만 그녀의 마음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장미애는 천륜을 저버리려 한 죄의 값을 지금 치르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 그녀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손끝이 무릎 위에서 꼼지락거렸다. 그 안에는 무언가 결심이 담긴 채로 조용히 흔들리는 감정이 흘렀다. 그녀는 드디어 무겁고 외면해오던 결단을 하기로 했다. 결국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 해. 같은 시각범수의 교수실. 범수는 자료를 정리하다가 울리는 전화벨을 본다.
강수라는 이름이 화면에 선명히 뜬다. 범수는 잠시 숨을 고른다. 다정하지만 어딘가 어른스러운 강수의 얼굴이 떠오른다. 망설이다가 통화를 누른다. 여보세요? 형, 저예요. 잠깐 시간 좀 낼 수 있어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요. 그래, 강수야. 어디서 볼까? 잠시 후 근처 소박한 커피숍. 강수는 창가 쪽에 앉아 있었고 범수가 문을 열고 들어오자 조용히 손을 들어 인사한다. 강수는 머리칼을 뒤로 넘기며 시원한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마신다. 입술이 떨리는 건 커피 때문인지 속마음 때문인지 모른다. 형, 오늘 독고타기 전화했어요. 뭐? 갑자기 왜? 저한테 친엄마 얘기를 꺼냈어요. 솔직히 듣기 싫은 사람이라 끊었는데 그래도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강수는 테이블 아래로 손을 모은다. 그림자가 긴 의자 밑으로 번진다. 제가 누구 자식인지, 왜 버려졌는지 그게 무섭기도 하고요. 범수는 강수의 눈을 피하지 못한다. 범수는 고민스럽다. 사실을 알면서도 말을 하지 못하는 마음 한켠에 걸린 죄책감 때문이다. 하지만 그 사실을 독고탁도 알게 된 이상 그놈의 입으로 강수에게 듣게 하긴 싫다. 범수는 결국 사실을 말하기로 결정한다. 강수야, 사실은 말이야. 강수는 고개를 든다. 두 눈이 아주 또렷하다. 너희 엄마는 장미애 씨야. 커피숍 내부는 잠시 정지된 듯 조용해진다. 강수는 그 말을 조용히 듣는다. 의외로 당황한 기색이 없다. 이미 알고 있었던 듯 한 번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그럴 줄 알았어요. 어렴풋이 감이 왔거든요. 범수는 입술을 질끈 깨문다.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강수는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젓는다. 눈빛이 부드러워지며 천천히 말을 잇는다. 형이 말해줘서 다행이에요.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본다. 그 눈빛에는 슬픔도 용서도 복잡한 감정도 함께 담겨 있다. 늦은 봄 햇살이 유리창 너머로 부드럽게 두 사람의 얼굴을 덮는다. 다시 장미애의 집. 방 안엔 정막만 감돌고 테이블 위엔 오래된 검은 서류 가방이 열려 있었다. 장미애는 서류를 하나하나 정리하고 있었다. 신라주조의 회계장부, 뒷돈 정황. 그녀의 손놀림은 망설임 없이 분명했다. 서류를 가방에 집어넣은 장미애는 핸드폰을 집어든다. 연락처 독고탁을 길게 누르고 전화를 건다. 여보, 나야. 이제 경고할게.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다. 우리 강수, 더 이상 건드리지 마. 손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당신이 지금껏 해온 그 어떤 짓보다 더 끔찍한 마지막을 보여줄 거야. 나는 지금 목숨도 내놓을 수 있어. 그 말은 협박이 아니라 결심이었다. 장미애의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수화기 너머로 아무 말도 들리지 않는다. 독고탁도 이 여자의 기세에 눌렸기 때문일까? 장미애는 한 번 더 단호하게 말한다. 당신이 무슨 짓을 한다면 모든 것을 끝장낼 준비가 돼 있어. 그렇게 그녀는 전화를 끊는다. 그리고 눈을 감은 채 한숨을 길게 내쉰다. 입술은 말라 있었고 숨결은 떨렸다. 그녀는 가방을 조용히 닫고 집안을 한번 둘러본다. 세리가 떠난 자리, 텅 빈 식탁, 어지럽혀진 신발장. 모든 것들이 오늘 결심의 배경이 되었다. 그리고 장미애는 문을 나선다. 똑딱거리는 구두 소리만이 그녀의 마지막 각오를 따라 흘러간다. 장미애는 터벅터벅거리를 한참을 걷는다. 정처 없이 걷는 발걸음. 방금 전 독고탁에게 모든 울분을 쏟아냈던 탓일까. 그녀의 걸음은 허공에 발을 디디는 것처럼 힘이 없었다. 서늘한 봄바람이 뺨을 스쳐간다. 장미애는 두 팔을 가슴 앞에서 움켜쥐었다. 말없이 흐르기만 하는 눈물. 목이 잠기고 숨이 턱 막히는 듯한 울음을 그녀는 꾹꾹 삼켰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수십 년 전 어린 강수를 술도가 안쪽 골방에 몰래 두고 돌아섰던 그 밤이 떠올랐다. 그날 이후로 그녀는 자신을 엄마라 부를 자격이 없다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무엇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고 느꼈다. 그때였다. 뒤쪽 어딘가 멀리서 누군가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 장미애는 걸음을 멈춘다. 한순간 세상이 멈춘 듯 소리가 다 사라진다. 천천히 고개를 돌린다. 해질녘 붉은 빛 너머 한 실루엣이 있었다. 길고 단정한 그림자. 흐릿한 윤곽이었지만 단번에 알 수 있었다. 그 아이. 자신이 버렸고 매일 꿈속에서 부르짖던 그 아이. 장미애의 눈에서 멈춰있던 눈물이 다시 흐른다.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다. 다만 그 한마디, 그 부름 하나가 그녀의 심장을 뒤흔들었다. 장미애는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멈춰서 있었다. 귓가에 다시 울려 퍼지는 목소리. 엄마, 그 한마디가 다시 또렷하게 들렸다. 오해도 착각도 아니었다. 그 순간 장미애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눈에 고인 눈물이 아래로 흐르기도 전에 미애는 생각한다. 어떻게 알게 된 걸까? 이렇게 죄 많은 내가 정말 그 아이에게 들켜도 되는 걸까? 머릿속은 복잡했다. 몰랐을 때가 오히려 좋았던 걸까? 혹시나 이제 이 아이마저 날 밀어내면? 그 생각에 몸이 저릿했다. 강수는 그새 천천히 걸어와 그녀의 바로 앞에 섰다. 눈을 맞추지 않고도 서로의 떨림이 닿았다. 강수는 가만히 말을 한다.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어요. 장미애는 떨리는 숨을 내쉰다. 강수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렇다고 당신을 용서하겠다는 것도 엄마로 받아들이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어쨌든 당신은 저를 버린 사람이니까요. 그 말에 장미애의 시선이 휘청거렸다. 하지만 고개를 떨굴 수 없었다. 강수는 그 눈을 정면으로 마주본다. 그래도 천천히 조금씩 노력해볼게요. 그는 잠시 멈췄다가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인다. 하셨죠, 엄마?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장미애는 어깨가 들썩이고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울음을 터뜨린다. 그 울음은 죄책감과 안도, 그리고 수십 년의 후회가 얽힌 고백이었다. 강수는 말없이 그녀 앞에 섰다. 손을 들어 그녀의 어깨에 살며시 올린다. 그녀는 떨리는 어깨로 그 따스함을 받아들인다. 어느덧 하늘은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버려졌던 조각 하나가 그 자리로 돌아오는 순간이었다. 몇일 뒤 한 대형마트. 카트 손잡이에 한 손을 얹고 세리는 한이를 아는 채 시식코너 앞에서 고개를 갸웃했다. 한이야, 이건 좀 짜려나? 너 아직 소금은 안 돼? 한이는 인형을 쥔 손으로 허공을 휘젓더니 세리의 볼을 살짝 건드렸다. 세리는 까르르 웃으며 다시 카트를 밀었다. 오빠, 이것 좀 같이 시식 좀 해요. 아니 오빠, 그건 지금 필요 없는데 왜 담았어요? 도로 갖다 놔요. 움직임은 조용하지만 어딘가 익숙하다. 아참, 뜸을 들이던 세리는 어색한 듯 말을 이어간다. 저 교수님하고 결혼하게 되면 이제 오빠가 아니라 이제 도련님이 되시는 건가요? 세리와 대화하는 이는 강수였다. 표정은 여전히 무뚝뚝했고 눈빛은 아직 어색한 기색이 있다. 세리는 한이를 아는 채 귀여운 눈을 흘기며 말한다. 도련님, 분유도 좀 사다 주세요. 한이 먹게요. 강수는 고개를 옆으로 살짝 젖히며 한쪽 입꼬리를 올린다. 별말 없이 다가가 한이에게 손을 내민다. 한이가 그 손을 자연스레 잡는다. 그 순간 세리의 눈길이 강수의 손끝에 머문다. 그 손은 어쩌면 예전과는 조금 다르게 누군가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흔들림 없이 감싸고 있었다. 상처 입은 마음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아물지 않지만 그 손을 먼저 내밀어준 용기 덕분에 오늘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흔적이 꼭 아픔만을 말하진 않아요. 때론 누군가의 진심 어린 한마디, 조심스레 내민 손끝 하나가 서로를 다시 마주보게 만들죠. 비록 어제는 울었지만 오늘은 웃을 수 있었던 이유, 그건 바로 놓지 않은 마음 덕분이었어요. 공감가는 소재로 만들어 본 오늘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 회차에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올게요.